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현직 노무사이시자 노무법인의 한림경기 김교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원쌤, 올 들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만나는 것 같은데 이제 날도 많이 포근해졌고 봄이잖아요. 뿌미와 함께 가족 계획 이런 거 있으신가요? 첫째가 남자이다 보니까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좀 쉬는 날은 좀 같이 나가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또 날씨가 좋으면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네, 이게 뿌미가 이름이 있었죠. 서원이었나요? 소윤이요. 이름이 교원이라서 그것도- 찍어봤어요. 아, 그래요? 서원이려나 교원 소윤이요. 네, 소윤이요. 소윤이가 지금 뭐 뭔가 간단한 의사 표현 이런 건 할 수 있나요? 도리도리 같은 거 하고요. 도리도리. 네, 이제 뭐 공갈젓구지 물려고 하면은 물기 싫다고 도리도리 하고 이래. 애기 유난히- 얘기할 때 굉장히 네. 좋아하시네요. 유난히 그 둘째 딸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을 창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참고. 이렇게 가끔 뿌미 얘기 듣는 게 저한테도 기쁨이네요. 제가 참고가 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원쌤 오늘 준비하신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요즘에 간혹의 태움 문화라든지 뭐 IT 업계 쪽의 사업주의 폭행 문제라든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어떤 폭언 등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됐던 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이러한 문제들이 예전부터 발생은 되었지만 실제 법에서는 제대로 규율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2019년 1월 15일이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좀 개정이 됐고요.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지난주였죠. 2월 22일 날 노동부는 어떠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을 볼 것인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예방 및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네. 취업을 앞두고 있을 취준생 여러분들이 뭐 겪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라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추후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괴롭힘이라는 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나온 대응책이 기대가 큰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주제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들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A씨는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니라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 업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무는 피해자 A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이 A씨를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를 했고요. A씨의 책상을 치우는 등 창구에 앉지 못하게 했고 또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으로 인해서 A씨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음 사례인데요. 입사 10년 차의 영업소 매니저 B씨는 입사 동기 중에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 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지만 평정자인 본부장은 B씨의 근무 성적을 지난번에 이어서 B등급으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B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을 통보받은 것으로 봐서는 이 영업소의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조금 기대를 해봤던 B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교원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그리고 예방 및 대응법을 알아보자입니다. 네. 자, 오늘의 안건 소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면서 양진호 회장의 좀 말도 안 되는 갑질, 또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같은 걸 많이 전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을 텐데 보니까 올해 1월 15일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법률이 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회 이제 규정이 되는데요.
해당 개념을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가해자의 주체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되면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개념에서 나오는 판단 요소들이 이제 중요할 건데요. 한 3가지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네. 해당 행위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을 좀 높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뭐 이게 직책이 될 수도 있고 직급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근속연수 때문에 쉽게 거절을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우위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는 거의 판단은 실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식적이고 사회 통용 행상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냐 아니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행위가 적절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어떤 개인적인 심부름을 상사시킨다든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뭐 영업직으로 규정됐던 업무가 생산직으로 바뀐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은 좀 정당한 이유로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데 이때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만 발생하면 이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해자의 행위가 뭐 실제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해자는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럴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요. 실제 피해자의 어떤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교환쌤이 요목조목 판단을 해주셨는데 이제 개념까지 짚어봤으니까 앞서 소개해준 사례를 통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A 씨를 전무가 의도적으로 괴롭힘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례는 해당될까요? 네, 뭐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3가지를 말씀드렸죠. 뭐 그 전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원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우위성을 이용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요건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한번 보시죠. 이분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또는 그 부여받아야 됨에도 그렇지 못했고요. 그리고 보면 뭐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한다든지 직접 나서서 책상을 치운다든지 뭐 비하하는 발언이나 모욕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부분에서 실제 정상적인 어떤 행위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 요건이었죠.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분은 실제 우울증까지 알아서 결국 퇴사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례에 해당 전무가 좀 어떤 처벌이나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9조 제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경우 다시 업무에 복귀했을 경우에 같은 수준의 업무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를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 가해자인 전무 같은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네. 그럼 또 두 번째 사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3가지 관점에 보면 우위성을 이용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본부장이기 때문에 우위성이 뭐 당연히 인정될 것 같고요. 또한 근무 평정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본부장의 직급이 아니라더라도 이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위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정 결과로 인해서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여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영업소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영업소 관리 책임이 있는 영업 소장과 매니저에 대하여 하위 등급을 부여했다라고 해서 과연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든지 그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보기는 좀 그 근거가 미약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할 수 있나요? 약간 애매한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건이 전부 다 충족이 돼야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평정권자에 있어서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분한테만 특별히 배려를 해서 승진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평정을 임의로 했다라고 한다면 제3의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사례들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해 봤는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매뉴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이번 지침에 발표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발표됐던 부분인데 사용자는 그 회사의 취약 규칙을 두고 있죠. 사내 규범에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떤 것인지 좀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엔 최고 경영자, 대표자가 정책 선언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큰 징계 책임을 묻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뭐 윤리 강령의 선포라든지 이런 걸 예시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좀 그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재직자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퇴사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좀 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조사를 갖출 것인지에 대한 좀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로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될까요? 우선 뭐 대외적으로 어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사내에서 좀 해결하는 모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사실을 호소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텐데요. 각 행위별로 각 그 법률에 어떤 부분이 저촉이 될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폭행이나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징계를 받거나 좀 불이익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업직이 사무직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관련된 괴롭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또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형법상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이냐 뭐 남녀고용평등법이냐 이런 어떤 노동관계법은 진정이나 고소사건을 가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형법상의 문제는 경찰서로 신고를 하셔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